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정성호 장관님은 그 상임위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장관하다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의원이 보통 배정을 하는 겁니까? 자기 법사위로는 좀 기피를 할 아, 거예요. 그래요? 예, 네. 보면은 정성호 장관 뭐 좋은 데로 가겠죠. 아무튼 자기가 가고 싶은 걸 가야 돼요. 네, 가고 싶은 데를 한번 자기 적성에 때문에. 맞는 곳을 가야 네. 돼. 이렇게 좀 말씀해준 상황이고 오익님하고 태규님, 잘가라님, 리리님 등 많은 분들이 강수영 변호사님 하실 수 있는 말씀 하셨어요. 저도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눈 감아주는 시대는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밝히신 분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농담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우리 꽁지망님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그 취임 일주일이 지난 김민석 대표가 그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당내 TF를 구성을 하는 거는 결국은 2028년 총선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민석 대표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어제 오늘 구상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짜고 되게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의 행보가 진짜 누구 1년 한 행보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일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 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바깥에서 보면서 뭐가 문제구나 이걸 앞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해 왔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에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일치 단결하겠다는 쪽으로 그동안에 정말 머리를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사실 국회에서 하는 TF나 당에서 하는 TF 보면은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많이 하는데 또 뒤에 가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태사명도 모르는 경우가 서일필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실제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그 TF 다 어떻게 됐어?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고 좀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TF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총선 제가 분명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2028년도 총선할 때까지 대통령 욕 안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아, 총선까지네. 네, 그리고 진짜 왜 그러냐? 총선 때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으면 이거 다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걸 위해서라도 구조적 다수 뭐 내지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이런 거 되게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걸 통해 가지고 2030년 대선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정권이 저는 재창출되고 재연장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마 정말 다들 노력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되시라고 일단은 무조건 박수 쳐주고 물론 뭐 맹목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 아주 이상한 것만 아니면 좀 많이 좀 흔들지 말고 잘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도 그랬지만은 어제 네. 김민석 대표가 첫 고위 당정. 당권 네.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대표는 상당히 준비된 그런 당 대표이고 또 그것을 대통령 후보로 연결시키는데 아하. 상당한 노력을 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어제 이제 고위당정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보면은 이 한성숙 총리, 김민석 대표, 강호식 비서실장 뒤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그 만면의 강수영 변호사 네. 웃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주 확 만면에 뭐 파한 데서네 파한 데서. 네. 아 근데 진짜 좀 정치인들 웃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서로 좀 같이 웃고 뭐 이렇게 스킨십하는 장면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 옛날에는 여야도 옛날 국회에는 막 터지게 언론 앞에서 싸우다가도 그냥 그 저녁에는 야 한잔 할래 이래가지고 뭐 사우나도 막 같이 가고 그래서 다 풀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정말 극한 대립이니까 그게 보는 사람이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네. 막 뭔가 위기 상황인 거를 얘기를 계속하면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그게 피로감이 있단 말이죠. 늘 결집되고 긴장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웃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래도 정치인들이 이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당정청 주최 그 세 분이 이렇게 한껏 웃고 계신데 청와대도 해보시고 뭐 당에서도 계셔보셨는데 네. 당 입장에서 청와대를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속내가 어떻게 편하진 않는 거죠. 편하죠 뭐. 편해요? 예,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무슨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회의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보면은 부동산 문제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일가구 네. 일주택 문제나 종부세 문제나 특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른 것은 다른 정부는 대개 정책을 밀실에서 결정해가지고 발표하고 밀어붙여서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과정을 전부 경고하니 공개하니까 거기서 토론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결정된 정책으로 아니죠. 오해를 해서 국민들이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 어제 그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국민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참 잘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면서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한번 보자 했더니 반응이 대체로 좋았죠. 반응이 네. 다 좋아요. 다 좋고 한 신문만 지금 경향인가요? 아닌가 봐요. 예. 경향은 잘한 건 잘했다고 써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의원님 말씀이 정말 100번 지당한 게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했을 때 이것대로 입법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당에서 논의하고 의견 들어보고 대표가 와가지고 뭘 고쳐야 되는지 말을 해봐라 해서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리고 네. 아직도 결정된 건 아니에요. 어디잖아요, 지금도. 예. 이제 법안이 제출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서 고칠 건 고치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이고 누구고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청와대나 뭐 이런 당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의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원래 당이 해주는 건데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나 지난번에 저쪽에서 이제 막 공격할 때 당신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만 할 그런 뭐 딸랑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난 창조적 수평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번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 일가구 일주택 부동산 세제 문제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얘기할 때 이거는 좀 너무 그렇다. 왜냐하면 과거 신뢰 보호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 진짜 그대로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푸른 신호탄, 아까 블루라이트 푸른 신호탄.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지금까지 가장 우리가 불만이 청와대의 관심사와 여당의 관심사가 달라 보이고 그렇죠. 청와대에는 막 하고자 하는 의제가 너무 많고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의 국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름 문제, 뭐 석유 문제나 하여튼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네. 굉장히 그 중요한 현안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안들이 많은데 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의제가 검찰개혁 뭐 이런 거 하나 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그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부동산 문제든 뭐 아니면 뭐 최근에 제가 예로 많이 들지만 IS 통장 뭐 혜택을 뭐 과거와는 다르게 뭐 줄인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추진 요 정도 얘기만 나와도 언론에 그 정도 싹 가볍게 나와도 검찰개혁 기사들은 사람들이 거의 안 보고 거기에 확 꽂히는 거 아니에요. 내 통장 건드리는 문제고 내 미래의 노후를 건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에 확 꽂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 별로 민주당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서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좀 모멘텀이 됐다고 보는데 김민석 후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 대표가 후보 시절에 착착착착 청와대에서 훅 얘기하면 당에서도 바로 착 순서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플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여론의 버퍼 역할이라고 여론을 수렴도 하고 또 형성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여당이. 그러니까 듣기도 해야 되는데 잘 전달도 해야 되지만 청와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료들이나 전문가들 의견 듣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딱 들었으면 국민들한테 그걸 전파를 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거의 상실돼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아마 전 잘하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내놓으시냐면은 우리 V다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김민석 대표님 된 이후에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잘 잤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 거고 브리스코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대의 문제는 조국 당과 민주당의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당에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속보로 윤석열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그 보석 청구를 했는데 인용됐다는 말씀도 전하고 8432님, 85님, 경희김님, 루시님, 곽운서님, 포이보스님, 김미양님, 김영환님, 와플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최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변호사님. 힘이 납니다. 오랜만에 힘이 나요. 노영희 변호사는 제가 저축은행으로 걸려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저를 잡으려고 했을 때 저를 무죄 판결 재판을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재판을 네, 무죄 네. 받아줬어요. 그래서 본래 유능한 분이고 네. 다 좋으신 분이죠. 혹시 변호사님 성공 보수는 좀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아니, 드렸어요. 네. 다 주셨고요. 그때는 사실 저희보다도 우리 의원님이 워낙 본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나 이런 게 확실하니까. 아니 근데 이따가도 우리 그 노웅래 전 의원 얘기할 텐데 의원님 제가 그 법조 출입 때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말 전략 전술이 탁월하신 분인 엄청 게 대단하셔요.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나 대검 중수부에 소환 통보라는데 이렇게 안 나가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출석하셔가지고 기습 출석을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조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당황하는 모습을 그런 기색을 제가 역력히 옆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다 네. 아시네요. 그 당시 상황. 아니 알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정치적으로 워낙 이렇게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했는데 그 검찰을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싸우신 분이 우리 박지원 의원입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당정청 간의 그 원활한 소통 하에서 국정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보폭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내일도 보니까 민주당 신임 지도부랑 그 만찬을 하겠다는데 이런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국 기초단체장 237명 아 기초단체장들. 네. 하시고 또 28일 날은 민주당 워크숍 끝난 의원들하고도 의원들하고도 하시고. 하고. 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의원들하고 이렇게 오만찬을 자주 하셨는가요? 그렇죠. 네, 네.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 청와대에서 의원들을 초청하면은 오리발을 줬어요. 오리발이요? 오리발이라고 봉투를 줬다고요. 그 약칭 오리발인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아 DJ 시대부터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만 청와대에 이제 혼 사람 나가 있으니까 다 나한테 전화 와서 야 내일 가면 오리발 좀 많이 주냐? 아 그런 걸 또 물어보시고 했구나. 아 정치판 딱 그때는 그럴 때니까네. 예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대통령한테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 고생을 해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서 그치. 청와대를 처음 와서 대통령님 주재 오찬을 하는데 오리발 좀 주십시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겠다가 나중에 농협 상품권 50만 원짜리를 사서 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눠줬는데 아 이게 얼마 들었을까 하고 화장실에 가서 다 꺼내 보니까 50만 원 상품권이거든. 저한테 와서 야 이 자식아 너나 먹고 살아라 그러면 다 던져주고 갔어. 오, 그래요? 제가 수십 개를 돌려받아가지고 아 네. 청와대 행정관들 싹 나눠준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정치가 투명해진 거예요. 투명해졌군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투명을 그렇죠. 했고. 예.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신임 지도부 그 만찬을 한다는데 노인 변호사님 어쨌든간에 대통령과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어떤 소통을 할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청계 의원들이 처음부터 친명이 아니고 반명이고 무조건 친청 이거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민희 의원도 원래는 이제 친문 쪽에 사실은 이제 분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해서 원래 친명했다가 이번에 또 당대표 쪽으로 사실은 이제 힘을 네. 쏟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그냥 꼭 하나의 노선만 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특히 한민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뭐 대통령하고 척을 져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을 게 하면 없죠.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인생 망가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속한 당에 있는 대통령을 그렇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흔들어대면서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영화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금 되게 껴안으려고 하시는 거 되게 잘하시는 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서도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모습 같이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대고 지금 대통령 너 끝까지 그렇게 해봐. 난 너를 끝까지 척지고 꼭 이 사람만 착할 거야. 이렇게 할 바보는 저는 아니, 없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문제인 거야. 기자들이. 국회의원 기자가 밤낮 그런 기사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안 쓰죠. 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의원님. 그런데 말로만 떠들어요 지금. 그런데 네. 제가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3분, 8분 연설을 몇 번 들었는데 누구나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분골쇄신하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 다 친청이에요. 네. 그런데 친청와대. 친청와대 친정청래가 아니라 네, 친청와대다. 친청와대. 네. 그래서 다 친명이고 그래서 민주당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의 오늘 근황이 좀 SNS를 통해 전해졌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시면 경남 거제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공개됐고 나중에 다른 사진 보니까 그 측근인 김영환 의원하고 함께 뭐 충무김밥 이런 거 먹는 사진이나 영상도 있던데 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거제 수해 현장에 간 거는 강소영 변호사 네. 좀 어떤 해석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할 수 있는 행보가 사실 방송에 또 출연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뭐 또 그 나간다면 또 기존에 계속 나가던 채널에 아마 나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건 제일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기는 한 냉각기 정도 어느 정도는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또 그게 다 기사거리가 되고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 그 하다못해 그 전당대회 마치고 바로 있었던 그 차에서 그 핸드폰 가지고 한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또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저런 시기를 가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 후보도 지금 대표도 전당대회 당선 직후에 바로 갔잖아요. 수해 현장에.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민들이 좀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전당대회라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우린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관심도 없군.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불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만 싸울게요 우리. 이제 다시 아하. 정치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잠깐 한 달 정도 우리가 조금 익스큐즈 좀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할 테니까 좀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 가야죠. 아니, 그 이게 모습은 다 아니 필요한 그리고 네. 제일 필요한 게 저 말과 플러스 유튜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그 이번에 이 전당대 웃으시잖아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정확하게 나랑 전 생각이 똑같다고 보는데 네. 진짜 이게 왜 이런 전쟁이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 유튜버들이 막 조장하고 서로 막 상대방 갈라치게 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내 편 네 편 막 끌어내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자기 편 결집하려고 이런 되게 진짜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 몇 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도 하고 또 패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네. 저는 그 사람들 반성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청래 그 의원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통상 선거 많이 이기셨지만 그 당직 선거 이런 데 지면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후유증이 좀 오래 가는가요?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만 표현은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한 변호사 말씀하신 그 차 오면서 유튜브 한 거를 꼬리표 붙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저렇게 조용히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현장 정치를 현장 정치를 가서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의 미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점검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고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부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